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김종필의 묘한 발언. 박정희 의장이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 준장을 중앙정보부장으로 구두 발령했다가 하루 만에 번이했다는 김씨의 증언은 사실에 가깝다. 당시 정보부 육국장이던 전재구에 따르면 김종필 부장 경질설이 전해지자 정보부, 국 실장들은 워커힐의 한 밀실에서 회합을 갖고 김 부장과 동반 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김형욱, 길재호 등 최고회인의 8기생 그룹은 함경도 인맥 등 반김종필 세력을 무마시키기 위해 하나의 타협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종필을 정보부장 자리에 유임시키는 대신에 부정축제조사단의 부정사건을 파헤쳐 이주일 부의장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세력에 타격을 가한 전재구 국장을 경남도 지부장으로 내려보낸다는 안이었다. 전재구 국장은 그 전해에 부정축제처리위원장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에 보좌관인 양모 대령이 부정축제를 조사 중 함경도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였다. 김종필 부장은 이 사건을 호재로 삼아 최고회의내 함경도 인맥에 길을 죽였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1962년 7월 10일 김재춘은 육군 방첩부대장 자리를 육사 5기 동기생인 정승화 준장에게 물려주고 재청 최고위원이란 한직으로 밀려났다. 재경위원장 김동환은 외무국방위원장으로, 재경위원장엔 유양수 외무국방위원장이, 문교사회위원장엔 김용순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내각수반에는 김현철 경제기획원장이, 경제기획원장엔 김유택 전 재무장관이, 상공장관은 유창순이 임명됐다. 박 의장은 또 혁명 주체의 원대복귀에 찬동하던 김성은 해병대 사령관을 예편시키고 김두찬 소장을 중장으로 승진시켜 후임으로 임명했다. 김신 공군 참모총장도 예편되고 장성환 소장이 중장으로 승진되어 후임이 됐다. 이런 대폭적인 인사는 박정희 의장이 일단 김종필 세력에게 재신임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6사 8기 그룹을 중심으로 한 민정참여파의 승리이기도 했다. 1962년 7월 23일 주한미국 대사 사뮤엘 버거는 이른바 컨트리팀의 한국 정세 분석 결과를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올렸다. 컨트리팀이란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 각 기관, 즉 대사관, 미군, 원조기관의 대표들 모임을 가리킨다. 최악의 위기는 지났다. 박정희 의장은 김종필 부장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김종필의 영향력은 박 의장의 견제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으나 아직도 군사정부의 실력자임은 분명하다. 김종필은 경쟁자들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분규는 계속될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그는 김종필, 반김 세력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금 아주 전통적인 분파주의와 직면하고 있다. 이 분파주의는 지연, 학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 주한미국 대사 사뮤엘 버거의 보고서는 이런 요지로 계속된다. 분파주의는 관료적 이기주의를 확대시키고 있다. 최고회의, 내각, 정보부는 자신들의 업무 관할권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어 이것이 분파주의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당파 싸움은 한국인의 민족성에 뿌리를 받고 있으며 박정희와 그의 정권에 계속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박 의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분파주의를 억누르면서 동시에 김종필, 반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최근의 권력투쟁으로 김종필과 젊은 대령들은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함경도파 등도 그 세력을 온존하고 있다. 이 정권의 업적과 권위는 부정의 폭로, 거기에 대한 반격, 엉터리 자문, 경제 후퇴, 정보부의 탄압, 쿠데타 모의 같은 단어들이 상식화되면서 큰 손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박정희를 계속 지지하면서 그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심과 그의 지도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박정희는 우리로서는 최선의 희망이며 그가 있어야만 민간 정부로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행히도 경제위기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군부는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에 충성하고 있어 이것이 사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미군은 파벌 싸움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종필의 권력 남용이 우리로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그에 반대하는 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1962년 7월 27일 사무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또다시 김종필 정보부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의를 한다. 이때부터 주한미국의 대한정책, 그 중심부에는 김종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로 설정된다. 내각 수반과 경제 강요들은 우리에게 협조적인데 문제는 김종필 정보부장이다. 박정희 의장은 2번이나 정보부의 업무는 고유한 정보 업무에 국한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다. KCIA는 아주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제1부는 통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2부는 정치, 경제, 입법, 홍보 업무에 관련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제2부의 인력은 방대하다. 우리는 이 부서에는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 요원들의 상당수는 과거에 공산주의자였거나 좌익 활동을 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극단적인 반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종필 부장은 우리 대사관의 정치 담당 참사관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그를 대화 창구로 삼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하여 반감과 울분을 표시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정부의 진짜 실력자이며 정책 이반자이다. 버거 대사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갖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내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최고회의의 사람들을 손볼 것이다 라고 했다. 사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올린 1962년 7월 23일자 보고서에서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종필 부장은 지난 3월 나와 만난 자리에서 또 한 번은 7월에 우리 대사관 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 나는 혁명을 보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된다면 박정희를 쓰러뜨리는 일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 안에서 불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김종필은 미국 사람 몇 명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소문은 박정희가 정일관 주미 한국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버거 대사를 소환시키도록 공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일관 대사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만약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다면 나는 사임하겠다고 대답했고 박정희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루머의 신빙성에 대하여 확인할 입장이 아니지만 그들이 나를 PNG로 선언할 것을 검토한 적은 있다고 본다. 1962년 8월 5일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버거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대한 정책 지침을 전달한다. 러스크 장관은 먼저 우리는 박정희나 박정희가 선택한 인물이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면서 그는 지능, 비전, 접촉의 범위, 강력함, 개인적 평판,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러스크는 우리는 박정희를 묵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러한 지원을 이용하여 그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러스크 장관은 또 김종필 정보부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방도에 대하여 길게 설명했다. 그는 근대 국가에서는 첩보 조직과 비밀경찰의 우두머리가 동시에 핵심 정책 수립자이자 제2이행자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종필 부장이 주일대사로 나가는 식으로 정치 현장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러스크는 이어서 박정희 의장에게 제1인자와 측근의 차이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권고했다. 그는 제1인자는 국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종적인 법적 조치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데 대하여 측근은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는 존재이다. 만약 이런 구분이 애매해지면 제1인자의 권력은 약화된다. 따라서 김종필이 전문 분야에만 전념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박정희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정보부 제6국은 국내 정보 수집과 특명사건 수사를 맡았다. 특별활동국이라 불린 6국의 국장은 방첩대 출신 648기생 전제구였다.
그는 정보부가 워커힐 위락시설 건설과 새나라 자동차 공장 건설까지 지휘하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는 이 두 사업을 관장하고 있던 동기생 석정선 제2국장을 찾아갔다. 석 국장, 우리나라는 지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외화를 구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적은 외화나마 집중적으로 경제개발에 써야 할 거야. 그런데 새나라 자동차 건설이다, 워커힐 건설이다 해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인가 말이야. 석정선은 당당하게 설명했다. 전 국장,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새나라 자동차는 일제 자동차를 수입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조립시설만을 일본에서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약 5,000개의 부속품이 필요한데 몇 가지만 일본에서 수입하고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했어. 그래서 수십 개의 부품 공장에 견본을 주고 제작이 가능한가를 점검했더니 결과가 좋단 말이야. 조립 공장을 중심으로 한 수십 개의 부품 공장이 일어나고 공업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실업자도 많이 구제될 수 있단 말이야. 워커힐 공사는 2며 52만 평방미터에 미군용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완공되면 연간 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 수 있어. 미군 5만 명이 일본에 가서 달러를 몽땅 쓰고 들어오는데 이 돈을 잡아야지. 전제군은 석정선의 박식한 이야기에 설득당했다. 오히려 자신의 단견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1년 뒤 전제군은 역시 그때 내 생각이 옳았구나 하는 쪽으로 판단이 바뀐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1961년 9월에 유엔군 전용 위락시설인 희망촌을 건설하는 계획을 짜 박정희 의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 계획이 워커힐 건설로 확대된 계기는 1961년 10월 10일 대만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행사로 거슬러 오른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석전성 국장과 함께 장개석 총통의 초청을 받아 대만을 방문했다. 장개석은 자신을 예방한 김종필 부장 일행에게 경고 겸 충고를 했다. 젊은 여러분들을 보니 혁명 동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혁명을 해본 노인으로서 충고를 한마디 할까 합니다. 혁명을 한 사람은 대개 불행해집니다. 혁명을 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쌍십절 기념 파티에서 김종필 일행은 초청되어 온 멜로이 미 8군 사령관을 만났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한일 회담에서 한국의 청구권 요구가 너무 강견한데 어떻게 좀 잘 풀 수 없을까요? 제가 한국 정부를 도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이 휴가 때는 일본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데 한국에 위락시설이 생기면 휴가를 여기서 보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